중력은 이렇게 표현되고, 이제 중력에 의한 운동, 크게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하도록 하죠. 첫 번째로 자유낙하입니다. 당연히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공기 마찰 이런 거 없다고 봅니다. 됐어요? 뭐 안 배운 선생님 설명 다 해주셨을 거니까 대강 알겠지만 이거죠. 아씨 깨지겠는데. 자유낙하는 이걸 딱 들고 있다가 그냥 놓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중간에 멈출 때까지 그 운동 상황을 얘기합니다. 됐어요?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봐. 운동하는 방향상으로 봤을 땐 직선이야, 곡선이야? 직선. 오케이, 얘는 직선 운동이에요. 됐어요? 두 번째. 처음 속도가 얼마야? 0. 예, 처음 속도가 0이야. 됐니? 가속도는요? 중력에 의해서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왜 떨어졌냐? 중력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됐니? 물론 중력이 작용한다고 해서 항상 반드시 다 떨어지나? 아니요. 받침대 위에 있으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력만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됐니? 그러니까 그게 없는 상황이면,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다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라는 게 현행 교육부의 목적이에요. 알겠어요? 너무 가혹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딱 나올 정도로만 좀 얘기를 하는데, 자유낙하 운동은 일단 처음 속도가 어떻다? 처음 속도가 0입니다. 됐니? 앞으로 저하고 하는 동안 이제 거의 뭐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때까지만 여기 아마 좀 집중적으로 쓰일 텐데, 처음 속도라는 게 나오면 저는 보통 속도는 velocity 해가지고 V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필기체로 쓰는 이유는 V라고 쓰는 물리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좀 써주고요. 옆에 뭐라고 써놨노? 첨자로 0입니다. 알겠어요? 초기 속도 V0라고 쓰면은 처음 속도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요? G예요. 됐니? 네, 지구 중력 가속도. 그래서 보통 약 얼마를 쓴다? 10m/s라고 쓰면 속도야. 가속도는 세크의 제곱입니다. 된다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중력 가속도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체 질량에 관계없이 지구상에 놓여있는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관계없이 일정한 값입니다. 됐니? 따라서 자유낙하 운동은 무슨 운동이다? 등가속도 운동 되겠습니다. 가속도의 의미를 얘기해보자. 10m/s 제곱이다. 무슨 뜻일까요? 1초 지날 때마다 속도가 10m씩 10m/s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처음에 0m/s죠. 출발 1초 지나면 10m/s, 2초 지나면 됐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될까? 떨어지는 초마다 간격은요? 처음에는 요 정도 간격, 그지? 그 다음 더 늘어나고 됐어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됐습니까? 별거 없죠? 놓고 보면 별거 없는데 시험 문제 내면 왜 그렇게 힘든지, 그죠? 시험 문제풀이는 제가 이 수업 말고 별도 영상으로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됐나? 네. 어쨌든 부교재가 올킬로 정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킬에서 너무 쓸데없는 문제는 제가 안 건드리고, 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 교과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 있죠? 그거 하고, 두 번째 안병헌 선생님이 좀 좋아하실 만한 문제 있죠? 그지? 그러니까 제가 교과 과정에 맞춰서 한다는 거는 이거야. 때려쳐주기도 그 올킬 안에 있는 문제 중에, 사실 올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문제집들은 어쩔 수 없어요. 많이 팔아먹으려면 가능한 한 요런 문제도 선생님들이 내지 않을까? 그런 선생님들도 있는 거야. 알아서.
교육 과정의 원래 목표하고 다르게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막 건드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다 보면 욕심이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자기 과목에 대한 또 뭐도 있다. 프라이드도 있거든. 저도 있어요. 지구과학 여러분들 가르칠 때 진짜 많이 참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약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탈한 이유가 이거예요. 어느 날 생각해 봤죠. 아, 이게 내가 많이, 이 내용 정말 재밌는 건데, 하면서 가르쳐 줬어. 써먹어, 안 써먹어? 개코 하나 써먹는 게 없는데, 그죠? 그러한 어떤 생각에 도달하고 나니까, 그냥 당장 시험 치는 데만 좀 집중하면 되겠구나. 이건데, 저는 사실 포인트가 내신보다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사실 수능에 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겠다 라는 목적이 뚜렷하다면 학생부고 나발고 필요 없어. 뭐 수능 잘 치면 장땡이야 그냥 사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 아니야. 네, 뭐 한 2, 3년 동안 이빨 깎게 물고 수능 만점을 향해서 달리겠다. 제가요? 이지를 할 수 있는데 뭐 안 될 건 뭐 있노? 하면 되지. 근데 어쨌든 그걸 남들보다 잘 치면 일단 대학 갈 수 있는 길 하나는 확보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수능의 유형은 교육과정에 철저하게 맞춰서 나옵니다. 됐니? 그래서 제가 그 부교재 안에서 교육과정이 너무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과정 원래 목표에 걸맞는 문제와 그 다음에 한명은 일단 내신도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한명은 선생님 좀 좋아하는 스타일 됐나? 그 위주로 하고 안 풀어주는 문제 중에서 야 방송에 내가 녹화를 해가지고 이거는 씨발 풀 필요 없어 하는 거는 안 풀어도 돼. 알겠어? 진짜입니다. 알겠습니까? 다만 그 얘기는 해줍니다. 이런 문제는 뭐 2학년이 돼서 물리 1을 하거나 3학년이 돼서 물리학 2를 할 사람이면 풀어라. 뭐 이런 문제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아씨, 알았어 몰라서. 됐어? 네. 얘는 정리하자면 이거밖에 없어요. 됐니?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 또 그래프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 그래프가 나와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괴롭다고. 다 쉽다고 하는 그래프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그래프가 힘듭니다. 왜? 안 그려봐서 그래. 그리고 생각을 안 합니다. 솔직히. 알겠어요? 자, 물리학 지금 우리 역학하고 있죠. 역학계에서 나오는 그래프는 거의 10중 8구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시간. 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Y축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거야. 됐니? 그래프의 종류는 첫 번째 뭐? 상수함수. 두 번째 이것 또는 이거 1차 함수. 됐니? 나머지 하나는 2차 함수 꼴이거나 하여튼 곡선함수. 됐어? 그럼 잘 들어. 시험 문제에 그래프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도 상관은 없어. 분명히 계산은 안 시킬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꾸불꾸불하게 뭐 패턴이 없잖아. 그러면 그래프의 의미는 물어볼 수 있어도 뭔가 계산을 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긴장 빡 해야 되는 그래프는 어떤 거? 직선으로 나왔다 그러면 일단 씨발 이건 풀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됐나? 알았어? 잘 들어. 그 다음에 그래프 분석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거. 너가 지금까지도 잘 안 되는 게 아니었어. 기울기. 뭐라고? 기울기 왜 구하노?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하는데 x 감소량분의 y 감소량 해도 돼요. 됐나? 그러니까 x 변화율 분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죠. 그러면 물리 아까 역학에서는 전부 가로축이 누구라고? 시간이라면 시간 걸린 시간에 대한 그 y 값의 물리량이 뭐냐 이거야. 됐나? 잘 들어. 역학에서는 크게 그래프가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군이 세 종류입니다. 몇 종류? 세 종류인데 첫 번째 변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 자, 여러분들의 용어로 바꾸자면 거리 되겠습니다. 됐나? 혹은 뭐가 들어갈 수 있고 속도가 들어갈 수 있고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갈 수 있다? 가속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됐어? 이 중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뭐라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누구다?
속도 시간 그래프 되겠습니다. 됐나? 그래서 보통 여기에 V라고 적히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됐니? 일단 얘하고 얘는 버리고 얘기하겠습니다. 됐나? 그리고 Y축의 물리량이 누가 됐든 간에 그래프를 해석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Y라고 그냥 두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됐니? 그럼 잘 들어. 그래프가 지금 무슨 그래프? 속도시간 그래프죠. 자유낙하 운동은 속도시간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이걸까 이걸까? 왜요? 밑으로 내려가서 속도 빨라진다고 아까 너가 얘기했지? 그리고 그 비율은 어떻다고? 비율은 어떻다고? 일정하다고. 됐어? 그럼 잘 들어. 처음 속도 얼마? 그렇지. 얘는 무조건 여기서 시작이야. 그래서 1차 함수로 이렇게 쭉 갑니다. 됐니? 됐어요? 하나 물어볼게. 요게 10초라고 합시다. 몇 초? 요때 요 값은 얼마일까요? 뭐라고? 네, 100m/s예요. 왜요? 아까 했잖아. 1초 뒤에 10m/s 되고 2초 뒤에 뭐? 20m/s 되고 그럼 10초면 그렇죠. 따라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고? 10초분의 100 해서 뭐 나오노? 나오죠? 여기서는 중력 가속도예요. 뭐라고? 근데 잘 들어. 꼭 자유낙하 운동이 아닐 수도 있잖아.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무슨 그래프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가지는 의미는 모두 가속도 되겠습니다. 됐나?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외워. 그래프 주고 무슨 그래프 주고 속도 시간 그래프 주고 갑자기 거리를 물어봅니다. 뭘 물어본다고? 거리 또는 변이를 물어봅니다. 됐어요? 갑자기 이래 됩니다. 됐니? 걱정하지 마. 면적 구하는데 뭐라고? 예를 들어서 10초까지 얘가 이동한 거리, 낙하한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맞아? 외워. 속도 시간 그래프의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이 이동 거리 또는 변이가 됩니다. 됐나? 그러면 10초까지 이동한 거리는요. 면적이 뭐가 된다? 면적이 10초 동안 이동 거리가 됩니다. 낙하 거리가 되겠죠. 어떻게 구하면 돼?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에 10 곱하기 위에 100 되니까 얼마? 500m 떨어졌네요. 됐니? 됐어? 그래프 나오면 항상 둘 중에 하나야. 기울기 값이 얼마니? 이거 물어봐요. 그리고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됐어요? 또는 밑에 면적 값을 구하고 그게 의미가 뭐냐? 이를 물어봅니다. 됐어? 근데 너가 이 식은 알잖아. 속력 왜 구하노? 시간분의 거리죠. 그러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거리라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속력이라는 요소와 시간이라는 요소를 곱해주면 되죠. 면적이 삼각형이라서 뭐가 들어갔을 뿐? 1이 들어갔을 뿐 밑에 뭐? 시간 곱하기 뭐? 속력. 거리를 구하려면은 속력 곱하기 시간 됐어. 다만 그 앞에 변화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분의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삼각형 면적하고 사각형 면적을 같이 구해야 될 수도 있고 됐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늘은 종치는 거 상관없이 내가 끊을 때 갔다 오면 됩니다. 알겠어? 좀 이따 쉬는 시간 줄게. 알았어요? 됐습니까? 요게 자유낙하에서 나올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됐나요? 그런데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우리가 마무리 지으면 되는데 두 번째로 수평 방향으로 정확하게 하자면 던진 운동이 있습니다. 얘는 손을 떠나간 순간 뭐 한 순간? 이거죠.
수평 방향으로 최대한 내가 한번 던져볼게요. 손을 떠난 순간부터요. 됐니? 떠난 순간부터 운동이 두 개로 구성돼요. 몇 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하고 자유낙하 시키는 거하고 동시에 같이 던지잖아. 그럼 내가 던져서 밀어넣는 힘 있지? 그 힘이 벗어나고 난 다음에 생기는 그 운동은 오로지 수평으로만 영향을 주고, 떨어질 때는 떠나고 나면은 밑으로 방향으로는 중력이 계속 작용하는 효과는 일로 던진 거나 떨준 거나 똑같습니다. 됐어요? 그럼 잘 들어. 세게 던지든 약하게 던지든 땅에 닿는 시간은 같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 더 멀리까지 날아가느냐에 대한 게 이제 생기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지구 주변에서 내가 세게 던지다 보면 지구 주위를 뺑뺑 돌 수도 있겠네. 거리를 좀 더 늘리면. 맞아요? 근데 어쨌든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일단 그렇게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은 운동이 몇 개로 구성된다? 손을 떠난 순간부터 일단 우리가 보통 아래쪽 방향을 연직 아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쪽으로는 뭐 하고 있고? 자유낙하를 합니다. 따라서 잘 들어. 얘하고 똑같아요. 여기 방향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은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나 없나? 없지? 그럼 떠날 때만 힘을 받았지? 떠난 직후부터는 힘을 받은 게 없잖아. 무슨 운동? 힘을 받으면 안 되는데 운동은 하고 있네. 속도는 있다 없다? 속도는 있지.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잘 들어. 얘를 여기다 같이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연직 방향으로는 이 그래프를 가지는 거야. 됐니?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게 두 가지다. 낙하거리를 물어볼 수도 있고 뭐를 물어볼 수도 있고, 낙하거리 물어보면 뭐 계산해야 돼? 요걸 봐야 되고. 됐나? 만약에 얼마만큼까지 갔느냐고 수평거리를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래 해볼까요? 이게 70m/s라고 합시다. 뭐라고? 수평 방향으로 70m/s로 날아가고 있어요. 됐어? 10초 동안 얘가 이동한 수평거리는 얼마입니까? 요 면적이 되겠지, 이번에는. 됐어? 그럼 700m 갔네요. 이래 되는 거야. 됐니? 됐어?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면 돼요. 됐나? 한 개만 더. 빨간 그래프는 현재 수평 방향으로의 그래프만 나타낸 겁니다. 맞습니까? 전방 기울기 얼마고? 0이죠. 무슨 운동이니까?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고? 그렇죠. 기울기가 빵.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요걸 좀 더 쉽게 가는 방법이 쉬운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은 이걸 쉽게 느끼는 것 같아. 공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뭐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공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굳이 또 뭐 그래프 일일이 해석할 필요가 없으니까. 됐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약속했는 기호가, 시간은 보통 뭐로 잡는다? t. 중력 가속도는요? g. 됐어요? 그 다음에 속도는 v로 많이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유낙하인 경우에, 뭐인 경우에? 자유낙하인 경우에 물어볼 수 있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예요. 몇 가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아까 내가 10초 뒤에 뭐 물어봤지? 속도가 어떻게 돼? 물어봤잖아. 처음에 100을 너한테 물어봤잖아. 맞아?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인 경우에 t초 후 속도를 구하는 식이 있는데요. 됐어? 보통 V는 T분의 S잖아. 시간분의 거리잖아.
근데 거리를 알아 몰라? 아까 처음에. 모르지? 그럼 요거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나? 가속도가 어떻기 때문에? g 값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gt라고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맞죠? 내가 t초 후속도, 10초 후속도 얼마야? 이래 물어봤잖아. 그럼 100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어? 10초에다가 뭐 곱했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곱했으니까 나온 거 아니야.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물어본 게 t초 동안의 뭐? 그쵸? 거리를 물어볼 수 있죠? 이거 어떻게 구했노? 자유낙하인 경우입니다. 뭐라고? 자유낙하인 경우에 뭐? 밑면적이 삼각형을 이루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그냥 일단 외웁시다. GT제곱입니다. 뭐라고? GT제곱하면 나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무슨 운동인 경우에? 등속운동은 졸라 편해요. 얘는 여기서 이게 필요해. 처음 출발할 때 자유낙하는 처음 속도가 얼마고? 이쪽 방향으로는 0이야. 근데 얘는 처음부터 그 속도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야. 됐어? 움직이니까 됐어? 그래서 등속도 운동은요, 어떤 운동이기도 하냐면은 처음 속도가 뭐와 같다? 나중 속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됐니? 그래서 처음 속도를 구하든 나중 속도를 구하든 뭐를 구하면 V는 뭘까요? V는 얘는 시간분의 거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나? 일단 기본식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봐라. 누구하고 엮이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t와 됐나? 같은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이 t는 어떤 놈이다? 같은 놈이지. 같은 놈이지. 무슨 말이냐면 10초 동안 날아갈 때 70m 날아가고 100m 500m 떨어질 동안 됐어? 그 동안 걸린 시간은 어때? 같은 거 동시에 일어난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 두 t의 소거를 통해서 보통 구하게 됩니다. 연립방정식으로. 알겠어요? 그렇게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기까지 질문.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기억해야 될 거. 자유낙하 운동은 뭐 크게 어려울 점이 없는데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운동이 몇 개가 존재한다고 생각해라.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운동이 일어난다고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됐습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은 크게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거는 딱 한 개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존마 있지. 저 시간을 똑같은 변수로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문제가 문제집마다 어디든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안병헌 선생님이 그 문제를 간혹 한 번씩 건드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문제풀이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100% 있을 거예요. 올킬에. 내가 보진 않았지만. 알겠나?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내용을 쭉 정리를 한 게 일단 99쪽까지의 내용이긴 해요. 이제 상세한 부분만 조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좀 더 실전적인 내용으로 그래서 좀 공식도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정리를 새로 하게 되고. 알겠습니까? 일단 요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쉬겠습니다.